지난해 부산의 인구가 29년 만에 처음으로 경남에 추월당해 고령화와 유소년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서지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도심 속 피서지를 찾았습니다. 강변 생태공원 물놀이장과 도심 계곡에도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 방문 이후 후속 조치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정책 건의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사상구가 돌봄 업무에 집중합니다. 부산에선 처음으로 돌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과 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인구는 29년 만에 처음으로 경남에 추월당해 고령화와 유소년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전년보다 3만 명 늘어난 5,18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내국인은 8만 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11만 명 늘어나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부산의 인구는 기장군이 편입된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경남에 추월당했습니다. 부산 인구는 325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2만 2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경남은 같은 기간 7천 명 감소한 326만 4천 명을 기록해 부산을 앞섰습니다. 전국 229개 시, 군구 중 인구 감소율 상위 10곳에 금정구와 영도구, 중구 등 부산 지역 3개 구가 들어갔습니다. 반면 연제구의 경우 1년 만에 9천 명이 증가해 증가율 4.7%포인트,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2.4%로 전국 평균 19.5%를 웃돌았습니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부산 강서구가 76.9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빈집은 12만 3천 호로 나타나 전체 주택의 9.1%를 차지해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의 1인 가구 비중은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7.2%를 차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뜨거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학과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피서지가 북적이기 시작했는데요. 부산하면 해수욕장이지만 또 다른 피서지에도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변에 대형 물놀이장이 들어섰습니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코로나19로 문 닫은 지 6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오전부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입구부터 유수풀이 펼쳐지고 널찍한 수영장에는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도 풍덩 뛰어들어 더위를 식힙니다. 3층 높이 50m 튜브 슬라이드에서 쏜살같이 미끄러진 아이들이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물놀이 하면서 튜브로 미끄럼틀도 타고 물에 뒤집혀 봤는데도 하나도 무서운 게 없고 너무 재밌었어요. 물놀이장은 앞서 내린 폭우로 개장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각종 시설을 보강했고 안전요원도 확대해 4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대형 텐트와 냉방 쉼터, 매점 등도 갖췄습니다. 일단 깨끗하고 일단 안전요원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굳이 뭐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이용을 해도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뭐 부모로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산 지역이나 다른 계곡 같은 데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6, 7년 만에 오픈했다고 해서 집도 가깝고 오기도 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학 때 매일매일 오자고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무료로 운영되는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은 2시간씩 하루 3회차에 나눠 회차당 1,500명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산바람과 나무 그늘이 더위를 식혀줍니다. 북구 함영동 아파트 단지 사이로 흐르는 대천천입니다. 낙동강으로 향하는 금정산 물줄기로 곳곳에 폭포와 물웅덩이, 우거진 숲이 어우러집니다. 매년 여름철 수만 명이 찾는 도심 명소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다이빙하고 뭐 아니면 막 물 이렇게 막 찰박거리면서 장난치고 이러면서 놀아요. 시원해? 네. 많이 시원해요. 북구는 대천천 주요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9월까지 안내소를 운영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 방문 이후 후속 조치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정책 건의안을 별도로 정리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타운홀 미팅이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루지 못한 채 끝나자 시민사회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부 이전 가시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운 항만 관련 단체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여 개 단체가 참여한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가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 의제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이미 임시청사가 구해졌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관련된 해양수산 공공기관도 조속히 이전해야 하고 향후에 대통령실을 방문한다든지 또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 해수부 노조라든지 또 부산시라든지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견서에는 복수 차관제 도입을 통한 해수부의 해양정책 총괄 기능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또 연내 부산 이전이 과시화되도록 정부 조직 개편과 인프라 확보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직원들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수준의 지원특별법 제정 등 관련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단순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정착을 하고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해수부 규모나 예산을 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해양정책 총괄부처로서 기능을 하려면 예산, 그럼 타 부처에 지금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국제해양물류, 조선해양프렌트, 해양내적 관광 와야 된다. 이번 기회에 5년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번에 오지 못하면 가장 말단부처로서 부산에 와도 그 기능이나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은 동구 임시청사 2곳이 확정됐고 여야 정치권이 공조에 나서면서 사실상 이전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구가 돌봄 사업에 더욱 집중합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돌봄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주민 각자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업무 효율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내년 3월부터 통합 돌봄 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사고나 질병,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상구는 관련 법 시행에 앞서 돌봄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부산 첫 사례로 신설되는 돌봄 정책과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와 건강관리, 장기 요양 등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민관이 함께 투입되고 관계기관의 빅데이터 등을 상호 활용합니다.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여기서도 신청하고 또 저기 있는 건 몰라서 또 신청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사실 공공 간에도 사실 협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일하기 조금 편하고 저희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또 높아지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돌봄 정책과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돌봄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4개 팀을 꾸립니다. 특히 주거복지팀을 별도 신설해 각 가정에서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사상구는 이미 관련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고 지난 5월에는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왔다는 설명입니다.
사각지대 발굴망인 다복다복망이라는 인적 안전망도 2,000명 넘게 사실 신경망 조직처럼 퍼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사실 저희 군은 그 수년간 사실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전체적인 그런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조건으로 사상구가 제 생각에는 매우 유리하다. 사상구 돌봄 정책과는 오는 9월 1일 업무에 들어갑니다. 한편 부산시도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 이효진 씨가 남다른 이유로 대구 지역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며 재능 기부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살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찾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담긴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LG 헬로비전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 강동 노인복지관 대강당. 구성진 가락에 맞춰 어르신들의 흥이 폭발합니다. 무대 위 주인공은 한 모창 프로그램의 가수 박미경 편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며 그 실력을 입증했던 트로트 가수 이효진 씨입니다. 5살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찾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담긴 무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괴를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때 제가 5살 때 유괴를 당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대학생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연세를 계산을 해보니 한 60대, 70대 정도 어르신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 다니다 보면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녀의 무대는 흥을 돋우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이런 무료 공연을 하니까 좋고 가창력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신이 나고 감사하고. 어르신들이 이 트로트에 대해서 수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효진 가수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뭐 봉사도 많이 하시고 후원도 많이 하시고 착하고 이쁘고 막 그래갖고 이효진이 보러 온다고.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과 간절한 염원. 가수 이효진 씨의 아름다운 노래는 오늘도 대구 지역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녀의 기적 같은 만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노인복지관 홍보대사가 되면서 이제 대구 전체에 있는 복지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바람은 조금 이런 문화생활이 안 되시는 그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 열악한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을 구석구석 다 찾아뵈면서 좀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안고 무대에 오르는 가수 이효진 씨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부산시는 집중 학예 휴가 기간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는 해당 기간 중 운휴일과 관계없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청사 출입 제한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미적용 등 일부 제도 운영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부산 남구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2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모금은 산청군 등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구의회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수군은 평시에 준비된 역량을 해전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광복 80주년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수군이 바다에서 나라를 지켰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수군 지휘체계의 핵심인 통제형과 부산 좌수형이 보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3남 지역의 수군 배치 현황과 해로를 상세히 기록한 3도 수군 해방 총도입니다. 가덕도에 있는 천성진 성에서 출토된 두정갑은 조선시대 수군진에서 출토된 유일한 갑옷입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바다를 지켰던 우리 수군의 활동상을 조명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진주박물관,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마련됐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했던 다양한 노력들, 특히 화포의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진법, 훈련, 그리고 육상이나 해상에서 했던 다양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수군들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는 수군과 수군진, 수군의 무기고, 해전 등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뛰어난 무공에 명나라 황제가 내린 충무공 팔사품 등 13개의 기관에서 출품한 17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선 130여 척을 격파해 가장 큰 전과를 올린 부산포 해전의 과정도 영상으로 조명합니다. 부산포 해전에서 순국한 정훈 장군과 전사자들을 기리는 공간과 비석의 탁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으로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올 10월이면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가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올해 체전은 그 시작 무대부터 남다릅니다. 스포츠 그 이상의 감동을 전사할 감동적인 무대와 특별한 개막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2025년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그 화려한 막을 엽니다. 개폐회식 연출은 국내 대표 뮤지컬 연출가 박할린 총감독이 맡았는데요.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낸 음악과 스토리, 안무가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감동과 여기에 부산 출신 배우 김동준과 올림픽 메달리스트 펜싱 국가대표 봉세라 선수도 전국체전의 홍보대사로 응원에 힘을 보탭니다.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하는 전국체전, 그 뜨거운 여정이 곧 시작됩니다.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어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묵묵히 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는데요. 경기장 밖 진짜 이야기, 오늘은 전국체전의 숨은 종목들 알아볼까요? 부산 대표 체육특성화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족구 같기도 배구 같기도 한 바로 이 종목, 세팍타크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발차기로 공을 주고받는 동남아 전통 스포츠. 날렵함과 유연성이 중요한 고난도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서 부산 최고 선수들이 전국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선수들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곳에 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팍타크로는 어떤 종목이다라고 소개 한 번만 해주신다면. 족구하고 배구를 섞어 놓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3명씩 들어가서 경기를 이제 하는 종목이고, 이제 남녀 다 있고, 이제 남자랑 여자랑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네트 높이가 10cm 정도 차이가 나고, 네, 공 무게랑 공 크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기대하는 그런 목표 있을까요? 저희도 우승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번에 우승을 하면은 3년 연속 우승이라는 또 타이틀을 또 가져가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더 신경 쓰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은 지난 2년 연속 남녀 동반 우승에 이어서 올해는 3연패라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 중입니다. 세팍타크로는 3인 1조, 서브를 넣는 택공, 공을 띄우는 피더, 그리고 마무리 공격을 책임지는 킬러가 절묘한 호흡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데요. 각자의 포지션에서 펼쳐지는 절도 있는 움직임은 마치 무술과 예술을 넘나드는 한편의 퍼포먼스를 보는 듯합니다.
서브인가요? 되게 멋있게 이렇게 공을 차시더라고요. 전 서브를 차고 있는 택공이라고 합니다. 리시브를 받아서 세팅을 올리는 피더 역할이 있고 피더가 세팅을 해줘서 킥을 차는 킬러가 있습니다. 다들 그러면 유연해야 이 세팍타크로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안 유연해도 그 유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유연함. 우와!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그리고 또 저희 선배들이 또 2연패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3연패를 또 목표로 더 열심히 금메달을 노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아무래도 제가 3학년이기도 하고 저희 부산에서 열리기도 해서 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제일 큰 대회이지 않을까. 전국체전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고 저희 동생 친구들 다 같이 이렇게 힘 합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무조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같은 초보가 할 만한 뭐 동작들이 있을까요? 제일 이제 기초 볼 컨트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여기 인사이드에 맞춰가지고 오, 안 끝나는 거 아니죠? 오, 잠깐만. 아, 보기보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 오케이. 전 이거 잠깐 찼는데도 숨이 차거든요. 정말 이 선수들이 하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5 부산 전국체전 세팍타크로 팀 우승은 누구?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 화이팅! 2025 부산 전국체전 화이팅! 전국체전은 단순한 기록 경쟁을 넘어서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무대입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열정의 현장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부산에서 펼쳐질 제106회 전국체전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